오늘은 직문직설 뒤에 마음 나누기가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27살 청년입니다. 네, 저는 부모님께서 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금 최근까지 많이 다투시고 두 분 다 짜증, 화가 많으십니다. 또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께서 술도 많이 드시고 또 그런 폭력도 하신 것을 보면서 자랐고 또 어머님이 또 거기에 대응하시는 것도 보면서 자랐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저 일은 저들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때 제가 많이 어려서 그냥 말리기 바빴고 또 어떻게 하면 안 싸우실까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본인도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새아버지로부터 똑같이 겪으셨고 또 3살, 4살 때 버림을 받아서 커오셨습니다. 그런 걸 듣다 보니 아버지도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다가도 이렇게 분노, 이렇게 미움, 원망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도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라왔지만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처럼 제가 짜증도 많고 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늘 긴장이 되고 조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특히 이성과는 상관이 없는데 동성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에 같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제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어머님께서 저를 좀 과잉보호하면서 이렇게 키우셨거든요. 막상 사회를 나가보니 제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말 그대로 몸만 성인이지 어린애처럼 이렇게 무서워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도 두렵고 긴장이 돼서 회피할 때도 많고요.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롭게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27살입니다. 지금 직장 다녀요? 직업 군인을 하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나왔어요? 제대했어요? 네. 그럼 현재는 직장이 없어요? 주말에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성된 내가 어떻게 형성이 됐든 이미 형성돼서 내 까르마가 내 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개선이 안 되면 똑같이 살아야 되나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내 까르마를 알면 이걸 남을 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남을 탓하게 되면 똑같은 그 패턴으로 살아가게 돼요. 아버지도 그것을 부모로부터 받았고 또 그걸 남을 탓하고 살았고 또 그 사이에서 자기도 또 태어났고 자기도 또 탓하면 또 똑같은 까르마를 갖고 사는데 이게 이제 남 탓할 일이 아니라 이게 내 까르마니까 어떤 짜증이 나더라도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 까르마에서 일어나는 거다. 내 업식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게 내 성질이다. 이렇게 자기를 안으로 보고 인정을 하면 어떠냐. 일어는 나지만은 원망은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결혼했다 하더라도 자식한테 전이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데 이 화가 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은 이게 상대편 탓이 아니라 내 업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화를 벌컥 내놓고도 상대편에게 뭐라 그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내 성질이 또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이게 같이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너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을 상대에게 묻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래가 싸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자기의 까르마, 업식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말고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알아차림, 자기 업을 안다, 자기를 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근데 고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 결과의 불이익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업식인 줄 모르면 어떠냐? 그 불이익을 내가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불이익을 받을 때 내가 억울하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아기 키우면서 아기를 억압을 했기 때문에 아기가 이제 크면서 저항이 따르면 나는 너 키운다고 고생을 했는데 너는 왜 엄마의 사랑도 모르고 공덕도 모르고 네가 나를 시비하느냐, 엄마한테 네가 욕을 하고 그러느냐, 나쁜 놈. 이렇게 되면 이제 억울하고 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면 내 성질로 인해서 아이에 저런 상처가 생겼구나 하고 알면 또 내가 잘못했다, 엄마가 죽일 놈이다, 또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수준이 그밖에 안 됐지, 내가 아이를 해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이 말. 그러니까 아이가 그럴 때마다 아이고 그래도 내 엄마의 수준에 비해서 네가 참 잘 자랐다. 엄마가 네한테, 네가 지금 그걸 갖고 저항을 하는데 이게 엄마가 너한테 준 상처에 비하면 네가 그게 나한테 과보가 좀 덜 돌아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 저항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면 또 고통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재래식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이 불편하다. 그럴 때 이 불편이 내 습관으로부터 온다, 내 업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화장실이 문제다, 이거하고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옛날에 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누웠어요, 안 누웠어요? 놓다가 지금 좌변기 나오니까 불편했어요, 편리했어요? 불편했어.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조전자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천공항이나 어디 공항에 가보면 항상 그 화장실 위에 발 디디고 올라가지 말라고 붙여놨어요, 안 붙여놨어요? 붙여놨죠. 그걸 왜 붙여놨을까 하는데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으로 따지면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국제 여행을 나오게 되면 화장실에 가면 굉장히 화장실이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위에 올라가서 조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기 때문에 거기 항상 보면 신발 자국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항상 이렇게 신발 신고 올라가도 못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일부러 불편하려고 그래 올라갔을까? 좌변기가 불편해서 그랬을까? 좌변기가 불편해서 그랬다. 그렇게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문경 수련장에 갔을 때 재래식 화장실이다, 불편하다. 그럼 이 불편이 화장실 때문에 온다 하면 수련장에 왜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난 수련장 가기 싫어. 그건 화장실이 문제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남 탓하는 거고 원망이고 이게 짜증이 돼 말이야. 근데 화장실에 가면 불편해. 불편한데 이 불편이 내 습관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불편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불편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불편하게 일어나는 건 수행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이 습이 바뀌면 불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불편은 일어나지만 이 불편이 이 화장실의 습관 때문에 오는 거다 하고 나의 습관 때문에 오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화장실을 탓하는 마음은 안 일어나니까 불편은 한데 뭐는 안 한다? 불평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뭐라고? 불편은 한데 뭐는 안 한다고? 불평은 안 한다. 그러니까 괴롭지는 않대요. 불편은 일어나지만은 불만이나 불평은 안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수행이에요. 이게 이 습이 고쳐져서 화장실에 가도 불편하지 않는 거면 더 좋지만은 불편을 느낀다고 수행이 안 된 건 아니다. 즉 여러분들이 화내고 짜증내는 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다고 수행자가 아닌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이걸 이해하게 되면 화나고 짜증나는 게 안 일어나면 제일 좋고 일어나더라도 이게 상대편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업식으로부터 일어난다고 알면 화는 나는데 상대를 탓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또 성질이 났네요. 이렇게 하면 사는데 지장이 별로 없어요. 부부지간에 남편이 화를 벌렁 내놓고 금방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나도 모르게 또 화가 났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내는 것보다야 못하지만 사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 없어. 그런데 똥개념이 성낸다고 지가 또 큰소리 치고 난리를 피우고 이러니까 이제 못 산다 이런 얘기야.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 집안에서 자라서 이미 자기에게 업이 형성됐다. 그럼 이 형성된 걸 갖고 부모를 탓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재래식 화장실에 살은 건 우리 부모가 좌변기 하나도 못 넣는 가난한 집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다. 이거 부모 원망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조건이다. 그래서 이건 이미 형성돼 버렸어. 이건 지금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첫째는 이 결과를 자기가 기꺼이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이게 불이익이 많이 따른다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노력을 한다. 이게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할 일이다. 그럴 때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맨날 잔소리를 하고 싸웠다 하는데 그 어머니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어머니로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도 술 먹고 뭐 했다 하는데 또 아버지 입장에 돌아가서 보면 그 아버지 어릴 때 자란 환경과 지금 직장 현실과 부부 갈등 속에서 아버지는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행동도 그 사람 입장에 가서 들어보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두 부부가 많이 다퉜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 나하고 관계. 저거가 그런 거는 각자 자기 인생이고 자기들 인생 관계인데 두 부부가 아주 정이 좋다. 서로 사랑한다. 막 부인 못 보면 못 살고 남편 못 보면 못 사는 이런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랑을 듬뿍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부부가 맨날 싸우는 집 아이들은 사랑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린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사이가 좋은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았어요. 이유는 적어도 좋아서 살았지 나 때문에 살은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좋아서 살았지 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가 사는 거 아닌데, 두 부부 사이가 굉장히 나쁜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싸우면서도 내가 거기서 자랐다는 거는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삶을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건 누 때문에 유지했다. 나 때문에 유지한 거예요. 나 때문에 그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부부가 싸우는 사람이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사이가 좋은 사람이 사랑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두 부부가 안 좋은 거는 저거 사정이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사랑을 더 받은 거예요. 왜? 그들이 산 이유는 오직 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화를 내고 그가 뭐 잔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그들의 삶의 원천이 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내 속에 있는 거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정말 어려서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여기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요. 첫째 그렇게 기도할 것. 그리고 그 이제 아까도 저기도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두 번째 지금 직장 있냐고 자꾸 내가 물어본 이유가 없다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문경에 가면 100일 출가란 게 있어요. 100일 출가, 100일간 완전히 출가한 스님처럼 사는 게 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 아침부터 300배 절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한마디로 말하면 노가다 플러스 수행 플러스 고행 플러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한 100일쯤 하고 나면 훨씬 상태가 좋아진다. 직장도 금방 구할 수 있어져요. 그 직장을 금방 구하는 거를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 부처님의 값이고,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사람. 왜? 그 100일이 뭐든지 하는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그렇다고 뭐 치유가 많이 된다 이거보다는 그런 상처를 안고도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첫째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직장 구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하고 직장을 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면서 어땠어요? 공감도 되고 어떤 부분이 공감이 갔는데요? 질문자의 가정 환경이 저랑 약간 비슷해서 엄마 아빠 많이 싸우고 그런 네,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나의 까르마를 알기 때문에 나랑 내 까르마랑 좀 비슷하겠다 이런 부분이 공감이 됐어요. 저도 나이도 똑같고 저도 27살이고 저도 이제 아빠가 술 많이 드시고 엄마랑 아빠랑 많이 싸우셔가지고 그 힘들겠다는 그 내 생각 때문에 그 사람 질문이 되게 이렇게 긴장되고 조심스럽게 들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스님이 상처가 백일출가를 갔다 와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도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내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힘듦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수행이라는 거는 그런 걸 다 느끼지만 그게 내 문제로 돌이키는 거다. 그런 부분이 뭔가 일맥상통이 되면서 저도 이제 백일출가 갔다 왔거든요. 그 말씀이 공감이 많이 되고 뭔가 편안해지는 기분도 들었고 저 질문자도 백일출가를 꼭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저는 들으면서 엄청 재밌게 들었고 그래서 공감이 됐고 저도 옛날에는 내 어린 시절이 이랬고 엄마 아빠가 이래서 내가 이런 게 전혀 막 바뀌지 못할 어떤 것 같고 그래서 좀 절망적으로 다가왔었을 때도 있는데 약간 스님이 법문에서 말씀해주신 거나 수행하면서 뭔가 그냥 진짜 좌변기 이렇게 그냥 쭈그려 앉아서 싸던 사람이 좌변기 앉으면 불편해지듯이 그냥 단순히 그럴 뿐이다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법문 들으면서도 그랬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마음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는 순간이 오는데 그거를 좀 저분도 나중엔 저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저분도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심각하다기보다는 엄청 고민되시겠다. 근데 충분히 나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스님이 막 불편은 하지만 불평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완전 명언이다 이런 되게 좋다 그 말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상처가 있는 게 괜찮은 일이다. 되게 그런 부분이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인이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난 게 어렸을 때는 내가 부모님한테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어리지 않고 어른이고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더 만날 수 있고 만약에 부모님이 뭐 어렸을 때 맛있는 빵을 친구들은 도시락에 항상 싸왔는데 나는 부모님이 그거를 이렇게 챙겨주지 않아서 나는 항상 소풍 가는데 빵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어른이 돼서 내가 돈도 버니까 내가 먹고 싶은 빵도 내가 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엄마도 못 드셨을 테니까 이제 내가 돈을 버니까 엄마도 하나 사줄 수 있고 막 좀 그렇게 사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뭔가 상처가 되면 그런 거? 빵 못 먹는 거 그냥 사서 먹으면 되는데 그 어른이 돼서도 어린애의 마음이어서 그 빵 하나에 꽂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싸우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누구랑 같이 살래? 근데 정말 헤어지고 싶다. 엄마도 그런 얘기를 아빠도 그런 얘기를 하고 막 누구랑 같이 살래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너네 때문에 사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 그때는
그 얘기를 왜 하지? 이게 좀 그렇게 들렸어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막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은 그 스님의 말을 거쳐서 들으니까 그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나한테 하고 싶은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이러면서 약간 부담스럽다. 맞아. 나를 너무 사랑해도 맞아. 좀 부담스럽다. 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 나 때문에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자기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담이 있었지. 그리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어딘가는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저는 어릴 때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난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거야. 이렇게 뭐 어떻게 말하면 엄마 아빠 같이는 안 살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 30살이 넘으면서 저는 행복한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환상? 싸우고 이런 게 좀 이렇게 일상적인 건데 이게 너무 죄같이 이렇게 내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저도 정한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그 너 때문에 살아 그게 되게 사랑 표현인데 어렸을 때 들을 때는 너무 싫게 들렸잖아요. 그런 게 저희 아빠가 술에 취하면 그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거를 항상 사오셨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는 바로 받아서 얻어 먹었는데 술 취한 아빠는 싫어가지고 이제 엄청 아빠를 많이 미워했었는데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아빠를 많이 미워하고 좀 이런 냉전의 기간이 있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좀 아빠한테 다가가서 아빠 그동안 막 너무 죄송했다 이러면서 약간 참회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아빠한테 다가갔는데 그때 아빠가 이렇게 겸연 쩍고 하니까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먹고 싶냐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저한테 주신 게 붕어 싸만코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이 진짜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표현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동안 미워했던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 아이스크림을 내가 되게 많이 얻어먹고 컸는데 내가 사랑을 많이 얻어먹고 컸구나. 그때 그런 게 되게 좀 죄송하고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나네요. 제가 눈물이 좀 많습니다. 울봅니다. 네. 저 두 분 말 듣는데 너무 공감이 가고 저도 부모님 두 분이 엄청 싸우시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약간 어렸을 때 제가 봐도 약간 정 때문에 산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부부보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부부가 우리를 더 사랑하셨구나 그런 걸 좀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되게 좋았고 돌이켜보면 진짜 엄마 아빠가 저희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두 분도 사랑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뭐 좋으니 싫으니 투닥투닥 해도 같이 오랜 시간 같이 있으셨고 저희는 또 저까지 3명이거든요. 자식이 3명 다 이렇게 잘 키우셨고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사랑을 주시지 않았던 것 뿐이지 그분들은 나름대로 엄청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듬뿍듬뿍 주고 계셨다. 그래서 그거를 문득 전 최근 들어서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 날 진짜 많이 사랑했구나. 나 사랑 진짜 많이 받고 자랐구나. 저는 첫째여서 또 사랑을 동생들보다 많이 못 받았다고 좀 늘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엄마 아빠가 표현을 두 분 다 경상도 분이셔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마음은 엄청 크시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거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요즘 물어봐요. 아빠 저 많이 사랑했죠? 이러면서 아빠 저 어렸을 때 많이 예뻐했죠? 이런 거 물어보면 아빠가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웃으세요. 그러면은 아빠는 이렇게 말로는 안 하지만 그 웃음으로 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내가 너를 엄청 예뻐하면서 키웠어. 사랑했어. 이 말은 안 하지만 그 쑥스러운 웃음으로 다 이제 확인이 되는. 그래서 그러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집 나와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제가 이제 한 1년 전에 독립을 했는데 가끔씩
엄마랑 저녁에 안부 통화하면은 저 어디가? 그러면 집까지 그러면은 집이 어딘데 부천으로 와야지 이렇게 맨날 말을 해요. 우리 집으로 와야지 왜 그 집 가냐고. 그럴 때 그냥 약간의 엄마의 그냥 괜히 말이라도 일로 와 하면은 엄마가 내가 많이 보고 싶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독립했어요. 한 달 됐어요, 이제 독립한 지. 네. 네. 한 달 됐는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 아빠가 차로 태워다 주는 아빠. 근데 우리 아빠는 왜 좋은 차를 뽑아놓고 날 안 태워주나. 항상 그게 부러웠는데 이제 집을 나오니까 이제 태워주더라고요. 이제 집을 나오니까 태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랑 친했지 아빠랑은 별로 안 친해가지고 나간다고 할 때 아빠가 서운해하거나 뭐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제가 참 그게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아빠도 내가 자식들한테 잘 못했다. 그게 있으시니까 뭐 꼭 못한 거 아니어도 이제 부모님 마음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간다고 하니까 엄마보다 더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저녁마다 뭐 눈 오면은 눈 온다고 길 미끄럽다고 카톡 오고 뭐 갑자기 아빠가 엄청 다정다감해지셨어요. 집을 나오니까. 그래서 집을 나오는 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들 사랑을 듬뿍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공강이었던 시간표가 늘어났어요. 이제 원생이 늘어나면서. 근데 저는 순간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일을 더 해야 되는구나. 불편한데 제가 그 불편한 마음이 싫어서 계속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편하게 일했으니까 원래 계약된 대로 일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제는 막 학원 탓하고 막 아이들 탓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래도 막 좀 내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다 보니까 되게 마음도 편해지고 근데 그 좋은 마음이 부모님한테 전해지더라고요. 이동이 가면서.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갑자기 문득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정 분위기 자체가 저는 되게 숨이 막혀왔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버티고 견뎌왔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준 거에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 그래서 새벽 2, 3시에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한테. 엄마, 그동안 나 키운다고 힘들었지? 나 보통이 아니잖아. 이러면 엄마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너 무슨 일 있냐고 그렇게 카톡이 왔었는데 그냥 고맙다라고 그냥 말을 했어요. 평소에는 잘 표현을 안 하니까 그냥 카톡으로 고맙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엄마 인생을 살고 더 즐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니까 엄마도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카톡이 와가지고 자기 전에 훈훈해가지고 훈훈해 이러면서 눈물 이러면서 잤었어요 어제. 우리 지금 사랑 누가 많이 받았나 약간 배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칠수 없어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고 그 스님이 말씀하실 때도 싸우는 부부가 더 많이 사랑했다 이 말이 스님이 말씀하실 땐 되게 당연하고 참 맞는 말이고 그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진짜 많이 미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감사한 게 당연해진 게 언제부터일까? 그러네. 궁금하다 갑자기. 저는 변화는 연애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연애? 나 공감. 연애는 이게 내가 저는 이렇게 아버지의 어떤 이렇게 행동들이 좀 싫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아빠가 엄마랑 싸워, 둘이 싸워. 근데 엄마는 이렇게 말을 안 하는 편이야. 근데 내가 어릴 때 내가 봤을 때는 아빠가 우리 엄마를 공격한다. 그러면서 아빠가 되게 나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첫사랑 연애를 하는데 첫사랑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리 아버지랑 완전 반대. 얘가
나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완전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면 내가 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서 너 뭐야? 너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 이해가 되잖아요. 얘한테 상처 주려고 내가 화를 낸 건 아니란 말이죠.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화가 나실 때라든지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할 때 내가 약간 좀 이렇게 공격적이라고 느껴지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미움이 조금 그거를 미워하는 건 좀 모순 아닌가?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근데 나는 나를 이해하면서 아버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좀 모순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좀 미움이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완전 공감. 뭔가 딱 어느 계기나 순간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물들듯이 마음 공부하다 보면은 물들듯이 계속 뭔가 내가 옛날에는 못 받은 거를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가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시선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이만큼 키웠다는 것만으로도 사랑 그 자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그 자체. 그래서 저는 질문하신 그 남자분도 그 어머님이 과잉보호라고 하실 정도로 충분히 사랑을 하셨고 아버지도 그거를 이런 마음 공부 하다 보면 분명 아버지도 이해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뭐 꼭 마음 공부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관점이 조금 돌아간다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서 많이 이렇게 좀 편안해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걱정이 안 됐어요. 저는 질문을 들으면서. 불편하지만 불평하지 말자.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뭔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냥 재밌었어요. 나누기 하는 거 되게 재밌었고 여기 너무 따뜻해가지고 나중에 약간 뭔가 귤 까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